그 늙은이 이제 곧 끝나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서 숨죽이고 있었죠.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진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30년간 초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홀로 된 몸으로 경상도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재는 며느리와 이혼한 후 외국에 나가 5년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 채연이 저를 돌봐주며 함께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채연은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였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제 혈압약까지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채연이 참 착하다. 저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채연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는 문을 꽁꽁 잠그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했습니다. 여자들도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다락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끼익 낡은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뭔가 중얼거리는 목소리.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 채연입니다. 그때 확실히 들었어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락방에서 몰래 전화를 걸까요? 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제가 헛것을 보고 듣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 더 지켜봤어요. 하지만 매일 똑같았습니다. 오후 3시, 다락방, 비밀스러운 통화. 채연의 표정도 변했어요. 평소엔 온화하고 다정했는데 그 시간만 되면 날카롭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이 우울해 보이시네요. 산책이라도 나가실까요? 다락에서 내려온 채연은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채연이 장을 보러 나간 틈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락방 열쇠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채연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장, 화장대, 옷장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열쇠는 없었어요. 그 대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이 나온 거예요. 이채연 씨, 6274 혐의로 수배. 15년 전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우리 채연과 똑같았어요. 어린 남매를 벌인 혐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치매 때문에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는 채연을 우연히 봤습니다. 목에 금목걸이 같은 게 반짝였어요. 자세히 보니 가느다란 체인 끝에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저거다. 저는 그날 밤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채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지? 다락 안은 마치 비밀 사무실 같았어요. 구형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옆에는 두꺼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온갖 신문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어요.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산이 저한테 넘어오게 해주세요. 그 늙은 여자만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치매라고 하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조금씩 수면제를 늘려가면 자연사처럼 보이겠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와 일기장을 급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채연이 깬 거예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저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통화 녹음이었어요. 그 할머니 아직도 멀쩡해요. 치매약 대신 수면제를 늘렸는데 효과가 별로네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해야죠.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와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일 계획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저를 그렇게 극진히 돌봐준 채연이 실제로는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요. 남편 병수가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채연이 정말 고마워요.
친딸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병수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채연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 챙겨주고 밤새 간병해준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요? 이 녹음기 내용도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저는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채연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웠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병원에 가볼까요? 채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조차 의심스러웠어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거든요. 밤마다 녹음기를 들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채연은 분명히 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유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채연과 민재는 이미 이혼했는데 왜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기장을 읽어보니 답이 있었습니다. 채연은 자신이 저를 끝까지 모신 헌신적인 며느리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유언장을 조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며느리를 말이에요. 며칠 후 채연이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가 왔어요. 한번 보세요. 서류를 펼쳐보니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저는 최근에 병원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채연아, 내가 언제 이 검사를 받았지? 어머님, 지난주에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채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지난주에는 집에만 있었다고요. 채연이 외출한 틈에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저 박경진인데요. 제 건강검진 결과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박경진님에 대한 자료는 저희 병원에 없습니다. 역시 가짜였어요. 채연이 조작한 서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녹음을 들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해요. 이제 치매가 심해졌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유언장 조작해도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마지막 단계, 그게 뭘까요? 저를 죽이는 일 말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 유기치사로 수배됐던 이채연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신고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경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며느리로 살고 있는데 저를 죽이려고 해요. 경찰은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녹음기 내용만으로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누가 믿어줄까요? 치매 환자의 말을요. 신고한 다음 날 채연은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국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채연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잘 지내세요. 채연 올림. 저는 급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녹음기도, 일기장도, 신문 스크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도망간 거예요. 경찰이 며칠간 수색했지만 채연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다락에서 숨겨진 테이프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바닥 틈새에 끼워져 있었어요. 재생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다 아신 것 같아요. 민재, 제 아들 말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치매니까 곧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고생 많아, 채연아. 조금만 더 참아.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채연과 함께 저를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뚜렷하게 기억해요. 채연의 거짓말과 제가 밝혀낸 진실을요. 오늘 간병사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 기사 보세요. 할머니 며느리 잡혔대요. 이채연, 15년 전 유기치사 혐의로 재검거,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 기사를 읽어보니 경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 덕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무시했는데 모든 걸 정확히 기록해놨더군요. 진짜 대단한 어르신이었어요. 채연은 결국 잡혔습니다. 과거의 유기치사 건과 저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됐대요.
아들 민재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유산을 노리고 채연과 짜고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봤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치매라고 해서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냈구나. 간병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돼요? 며느리 신고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들었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이 흐려져도 정의감은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니까요.